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성주입니다. 시장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주요 증시 대비해서 탄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그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뚜렷한 주도주가 이제 부재하지만 그나마 이제 엔터주 전반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JIP 경우는 이제 5% 가까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자, 기타 이제 그 SM이라든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신고가 반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브 주가 역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이제 4인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를 제외하고 이제 JYP라든가 SM,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역사 신고가 이제 반열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그 JYP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제 다소적 과열이긴 하지만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이제 전 종목, 전 테마, 전 업종에 걸쳐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테마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제 엔터주가 어떤 그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죠. 주도주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국면 돌파주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제 후속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후속주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량은 이제 다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하이브가 역사 고점 돌파한다면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우리 그 엔데믹 수혜주, 기타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테마를 끌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JYP라든가 YG, SM만으로는 좀 역량이 아직까지는 역량이 좀 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시 5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이제 강보합 정도에서 이제 약보합으로 다시 그 전환되는 모습인데, 시장 흐름은 좀 그 양호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그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에서 지금 매도세를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도세는 다소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대략 한 53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대외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악재가 만약에 제거된다면 그게 이제 휴전 형태로든지 종전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발 이제 불확성이 제거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앞전 이제 최고점이 달러당 1244.4원까지 작년 최고점에 갔었는데, 거기를 다시 돌파해서 1250원이라든가 그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도 강도가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이면 이제 그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그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순매도 일관화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또 크게 팔 물량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또 이제 물량을 채워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에다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바운더리스 하이브라는 그런 그 제목을 달았는데, 바운더리스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원래 뜻은 이제 그 인피니티,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뜻인데, 경기 없는 이제 확장으로 우리 해석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최근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4천억 이상을 이제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콘텐츠 부분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전망치가 콘텐츠 부분이 다양하죠. 지금 웹소설이 시작됐습니다. 웹툰, 웹소설, 거기에 이제 게임하고 이제 그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콘텐츠 영역으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들 전망치를 보면 콘텐츠 쪽 그 전망치를, 물론 이제 콘텐츠 분야가 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너무 좀 이제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자, 여하튼간에 플랫폼 성장의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결과적으로 이제 콘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하여튼 우리가 그 예상했고 또 기대한 대로 하여튼 그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지 않아도 돼요. 3천억만 돼도 굉장한 건데요. 하여튼 3,500억을 넘어서 4천억에 달한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4월 1일 새로 이제 2분기가 출발이 되죠. 또 4월 달이면 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이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모멘텀들이 많이 줄줄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시장 자체만 이제 그 강세 기조를 유지해준다면 4월, 5월, 6월까지 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지난 그 1월 달에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 확장하는 콘텐츠 제국, 하이브의 미래는 콘텐츠 제국이죠. 콘텐츠 제국. 물론 그 출발 자체는 이제 그 IP 아티스트 기반이 되겠죠. 뭐 그걸 통해서 연결과 이동,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작년 이제 3월 달이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하이브로 사명이 넘어가면서 밝혔던 이제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하이브는 단순 엔터업 영역을 넘어서 원천 IP 스토리의 소비 생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 구조를 확립해 가고 있다. 오리지널 IP 아티스트 기반 비즈니스가 미디어라든가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 웹툰, 뭐 웹소설 이런 쪽으로 이제 다양한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무한 확장하는 움직임이 가셔야되는 시점이다. 이게 사실 그 하이브의 결정적인 어떤 그 우리가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서 각종 이제 커뮤니티의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이브가 이제 그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BTS 비중이 많이 줄어야 돼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BTS가 군입대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이브 주가가 기존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흔히 이제 IT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우리가 할례 정도라고 이제 할례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사족을 단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대체적으로 뭐 3,500에서 4천억 정도로 많이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게 잡는 데도 있고 비슷하게 잡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 보면 올해는 이제 그 성장 사이클의 초입기라고 본격적인 어떤 성장 사이클의 초입기라고 보면 내년도는 이제 그 성숙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숙기라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뭐 사실 올해 수준 혹은 그보다 낮게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전망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려 하면 이제 그 최근 3월 28일자 키움증권지 보고서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영업이익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도에 987억, 2020년도에 1455억에서 2021년도 1903억이죠. 1903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그 4,140억을 보고 있습니다. 1,900억에서 4,000억 정도라면 뭐 실적 자체가 퀀텀 점프죠.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200억짜리가 400억 되는 게 아니죠. 20억짜리가 40억 되는 게 아니라 2천억짜리가 4천억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시중의 모든 이슈, 만약에 이 정도 전망치대로 이제 그 실적이 4천억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의 모든 이슈는 하이브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YG라든가 SM이라든가 JYP 대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세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반열이거든요. 하이브는 지금 역사적 최고점이 42만 원이죠.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이제 강화가 되면은 하이브가 이제 엔터업 전반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 그게 플랫폼이든 다른 영역이든 전반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부문별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과 2022년인데요. 2021년 매출액이 1조 2,500억, 그리고 2022년이 1조 9천억, 거의 2조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 부문별을 보면은 앨범 같은 경우가 2021년 3,785, 굉장히 선방했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앨범 판매는 이제 그 상당히 하여튼 그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 이렇고, 자, 올해 예상 이제 그 앨범 매출이 4,500억입니다. 4,500억. 이 정도는 뭐 적당히 납득이 가고,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50억에서 3,600억.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올해 공연이. 지난번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공연이 지금 이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 공연이 총 100회가 넘게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120회였나요? 30회였나요? 어쨌든 정확히 기억이 130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뭐 3,600억 정도 뭐 달성이 무난하리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출연료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MD 라이센싱이 3,170억에서 4,750억. 그렇죠. 하여튼 그
이제 그 공연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광고 출연료라든가 뭐 MD 라이센싱 이런 것들 매출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컨텐츠 매출이죠. 컨텐츠 매출. 2021년도 컨텐츠 매출이 3,700억인데 올해 예상 그 컨텐츠 매출이 4,800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플러스 한 1,1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1월 달에 그 웹툰과 웹소설이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게임, NFT, 메타버스 등에서 출범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모르죠. 아직 뚜껑이 이제 NFT 사업 같은 NFT 비즈니스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 아미를 비롯한 막강한 어떤 그 팬덤이죠. 팬덤을 바탕으로서 의미 있는 개수가 나온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정도 전망치로만 봐서라도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을 4천억을 넘게 보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어디 갔나 맨 아래 있죠. 4,140억인데 여하튼간에 전년도에 이제 1,900억에서 4천억이 넘는다면 주가가 오르지 못 오르기 위해서 뭐 망치로 꽃갱이로 내려 찍는다 하더라도 좀 표현이 좀 과했나요? 하여튼 그러다도 주가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목 위주, 종목 위주의 어떤 그 개별 종목 장세, 바텀업,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에 의한 그 종목 장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그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전 종목을 보세요. 전 종목, 전 업종, 전 테마를 보시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그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자, 하이브가 이제 그 뭐 실적, 지금 이제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일시가 되면서 주가에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 이제 작년 11월 17일 날 42만 1,5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장중 최저점이 22만 9,500원까지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어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자, 바닥을 찍고 이중 바닥 하에서 지금 상승 전환되는데 바닥 초기에는 이제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가가 흐름이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오히려 시장이 이제 자신감을 얻어요. 그 조금 이르지만은 결과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얘기가 뭐냐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돼 버리면은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이제 펼쳐진다고 보는 거예요.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그 관성 플러스 가수요가 발생됩니다. 아직까지는 가수요가 발생된 장세가 아니에요.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 좀 아쉽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막 3%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뭐 최소한 50만 정도 수반이 됐다면은 상당히 모양새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신감이 좀 결여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지난 그 3월 23일 날 돌파 갭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29만 원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6월 25일이었나요? 6월 25일 날 블록들 시점이죠. 286만 원 블록들 시점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늘도 외국인 매도는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동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로만 봐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양호한데 지금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달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상당 부분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이제 뭐냐면 저희 회원분들께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35만원에서 36만원 사이는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 회원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단기 기술적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수하고 연결해 지수도 사실 매물대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뭐 35만원 정도 전후에서 일부 매도할 수도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길게 보는 회원분들도 있는데 좀 짧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뭐 고점 대비 뭐 10% 혹은 그 이상 빠지게 되면 한번 팔고 되사는 것도 뭐 좋지 않겠냐. 그런 어떤 그 뭐 수요가 있고 또 매도해주지 않으면은 또 그런 컴플레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여튼 그 고점 대비 최소한 10% 이상 조정을 받는다면 일부 좀 매도할 의향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회원분들께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걱정을 안 해도 저희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만에서 36만에서는 일부 매도했다가 뭐 재매수를 하든 재매수를 하든 혹은 끌고 가든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자,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